잠깐만. 예, 오늘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얀마 쪽에 있는 분들이 8시 반부터 제가 갑자기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시 반까지만 제가 강의를 하겠고 미리 올려드렸던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 문제를 해설 영상을 제가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 중에 그 문제를 푸는 해설 영상을 링크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하는 시간을 영상으로 올린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급작스레 양해를 좀 구합니다. 자, 르네드 카페 지금 말씀드린 이 강의가 커피를 테이스팅을 공부할 때 많은 사람들이 르네드 카페를 정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의미를 말씀드렸고 화면 공유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르네드 카페를 공부하는 방식은 그 맛들을 외우시라는 뜻이 아니고 그걸 외워야 뭐합니까? 그렇죠? 잠깐만요. 그 맛을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단어풀이.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직접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2016년에 이미 커피에서 나온 향미들에 대한 표현들이 세계 공용어가 만들어졌고 영어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여기 갈변 1번에 르네드 카페를 설명하는 이 수많은 단어들 중에 모르는 단어들만을 제가 이제 강의를 위해서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프레시, 노트, 커피에서의 노트는 다양한 맛들의 정체성, 어로마 피처, 향의 특징, 스멜, 뭐 아주 기초 단어부터 댐페너스 그러면 젖은 흙, 캐티바이티드 바이 그러면 매료되는, 마블러스 그러면 굉장히 놀라운, 맛이 엄청나게 좋은, 스펙타큘러 그러면 스펙타큘러도 맛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얘기할 때 스펙타큘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와 마블러스, 야 이 맛이 굉장히 멋지다. 이제 이런 감정 형용사 맛의 표현들이거든요. 이거를 갈수록 우리가 이제 커피에서는 영어를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영어가 회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맛 표현과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 느네드 카페에서 나오는 이런 표현들은 참 놀랍게도 와인에서 쓰는 용어들이고, 왜냐하면 이 르네드 카페를 만든 사람이 와인 전문가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저는 이제 와인을 할 때 180개 아로마 키트를 가지고 막 공부를 하고 외우고도 했었는데, 그때 그걸 왜 외우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다 까먹고 오히려 추억 속에서 제가 먹었던 것들로 기억하는 것이 더 훨씬 더 풍성해졌죠. 단어들 너무 멋집니다. 포테이토에서 나오는 이제 엔타이싱 매력적인, 스트라이킹. 이 스트라이킹은 때리는 뜻이 아니라 이게 확 향미적인 느낌이 확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뚜렷한, 인상적인, 도미네이트, 지배적인. 이건 밸런스와 다르죠. 그러니까 not dominate는 밸런스. 어떤 것이 다른 것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것들과 잘 어울린다. 밸런스. 혹은 not dominate하고 distinctive sign 그러면 여기 나오는 distinctive sign이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뭐죠? 뚜렷한 표기, 특출한 표기, 예, 독자적인, 독특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여기에 36가지 르네드 카페를 공부하실 때 있어서 중요한 건 이런 단어들의 집을 만들어서 이 단어의 뜻을 이해하시면, 이 36가지 나오는 단어들을 다 이해하시면, 알고 계시면 어디 가서 커피 향미를, 외국에 가서 이제 뭐 우리가 커핑을 한다거나 대회에 참석한다거나 할 때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굉장히 그 훌륭한 어, 그러한 그 공부법이 되니까 이 36가지 이 단어들을 이제 이거를 제가 드리고 싶어도 이게 드리면 어,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거 드리면은 갖고 있다는 것이 위로가 돼서 공부를 안 하세요. 한번 찾아보시고 이건 또 뭐냐면은 신선한 흑청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1번 아로마 키트, 4번 아로마 키트, 6번 아로마 키트, 12번 아로마 키트에서도 다 나왔다. 그다음에 놀랄 만한, 믿기 어려운 이런 표현들이 나왔던 것들을 제가 통계적으로 다 헤아려 가지고 분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아로마 키트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들은 외우셔야죠. 그죠?
그런 단어들은 자주 쓰이는 단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강윤희 교수님의 논문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 논문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강윤희 교수는 향미를 공부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사회학자이기도 한데 이분이 커피 쪽에 참여 관찰법을 했어요.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고 커피 교육을 하는 곳에 특히 향미를 묘사하는 곳을 찾아가서 커피 전문가들이 향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교육하는지를 봤습니다. 이 굉장히 뼈아픈 커피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서울대, 지금도 이 서울대 강윤희 교수님 계시죠? 이분이 굉장히 학문적으로 담담하게 표현했지만 커피를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논문을 다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이게 좋지말 것이 아니라 커피 향미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커피 향미, 인간이 느끼는 향미의 능력, 맛을 묘사하는 이런 감각은 어떤 한 사람이 뛰어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그러한 잠재력은 갖고 있고, 그러나 누가 더 권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의견이 그 맛에 대한 평가를 다 지배한다. 과연 그럴까? 그 얘기는 뭐예요? 커피의 향미 교육이 잘못돼 있다. 알고 잘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비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지성인답게 인간의 본성에 이런 것이 있으니 한두 사람이 커피 향미를 묘사하는 것으로 진실인 양 얘기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커피를 이제 공부하시고 특히 테이스팅 쪽으로 가면 테이스팅 쪽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 미학이 돼요. 미학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죠? 이성에 의해서 학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감각, 맛과 미각, 후각의 경험을 학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미학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언어 인류학적인 분석이 바로 미학의 한 장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감각을 해서 감각한 걸 토대로 표현을 하고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파악해 나가는 하나의 학문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선 이성을 위한 기존의 방식의 학문, 논리학이 있다고 한다면 감각을 통해 진리로 가는 미학이 있다. 이 커피 향미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두 어세스틱, 미학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전문적인 커피 한번 여기 노랗게 된 거를 읽어보고 여러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이거를 커피 테이스팅을 하시거나 앞으로 커피를 가리키는 테이스팅을 가리킬 때 이 논문은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전문적 커피 향미 용어, 단순히 그 향미의 자질을 지시하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어떤 사회적 위치나 정치성을 나타내는 지표성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커피 향미를 묘사한다고 하는 것이 그 실제로 그 커피의 향미를 잘 감각하느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 그거를 커피의 향미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전문가다. 어디 선생님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이 정답으로 다 모두 사람들이 글로 쏠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CIA 플레이버 마스터나 제가 몸담고 있는 커피 비평가 협회는 5명 이상이 평가하지 않은 자료는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습니다. 제가 커피를 오래 했다고 또 커피에 대한 이론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제가 향미를 일방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5명 이상이 한 거를 평균점을 내서 그걸 가지고 의견을 하는 것이 맞다.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커피 테이스팅하는 자리가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고요. 쭉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감각이라는 것이 뭔지, 미각이라는 것이 뭔지, 후각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한 그런 단어의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고, 자, 그래서 쭉 지나가다가 이제 이분이 어, 용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어떤 감각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떤 단어를 묘사하는 것, 그것이 실제로 그 커피에서 느껴지는 거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런 단어를 구사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실제로 그것을 감지해서 얘기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전문가인 양 포장을 해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정답이 돼버린다. 그리고 그런 전문가가 없을 때에는 커피 향미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여기 이제 나오게 되는데, 막 서로 이 커피에서 정말 베리 향이 나는 거야? 너는 베리 향이 나? 나는 안 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서로 기다, 그렇다, 아니다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딱 와서 얘는 베리 향입니다. 혹은 얘는 시트러스, 레몬의 향입니다.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 맞아. 레몬 향이 나네. 나는 쪽으로 의견을 바꿨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이제 이 강윤희 교수가 저 뒤에 이건 나중에 여러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요지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선생님들께서 한번 쭉 보십시오. 이 앞부분의 인트로덕션에 그 커피 이 향미에 대한 용어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2014년부터 여기 연구 방법을 보면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거의 이분이 6개월간 커피 테이스팅이 한다 그러면 커피 앤티 페어에 가서 또 월드 커피 리더스 포럼에 가서 서울 카페쇼 같은 데 가서 커피 그 테이스팅 행사를 다 보고, 그리고 가명으로 이 강윤희 교수가 강남 커피집이라고 했던데 7주 과정의 커피 강좌에 참여를 해서 그 커피 강좌에 참여를 해가지고 커피 강사가 커피를 테이스팅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봤더니만 이제 결론으로 가면 이 현장을 한번 소설책처럼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중에 보면은 선생님도 잘못 알았던 부분이 나와요. 선생님은 이건 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샘플이 바뀌었던 거죠. 그런데 거의 암기하듯이 선생님이 그거라고 하니까 샘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데에서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강사가 얘기한 대로 그런 속성이 있는 것처럼 다 묘사하고 있더라. 참 얼마나, 사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위험하죠. 그죠? 함께 테이스팅하고 말 없이 적고 다 적은 걸 제출을 해서 이 사람은 뭐라고 속성을 썼는지를 칠판에다 쭉 써가면서 어떤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건 그렇지 않고 권력화가 돼버려가지고 그냥 커피 향미를 배우는 사람들이 교사, 강사 한 명의 권위자로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다 쫓아가서 관능조차도 그렇게 느껴버리더라. 이 얘기는 또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콜롬비아에 가서 여기서 말씀드린 건지 모르겠네요. 콜롬비아에 갑니다. 커피 있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들을 콜롬비아의 산지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로부스타, 베트남 허접한 로부스타 콩을 테이스팅 시켜요. 그리고 이 커피가 뭡니까? 라고 묘사를 했더니 난리가 나죠. 와, 고급스럽고 스페셜티 커피이고 콜롬비아의 마일드한 느낌 나온다. 베트남 로부스타를 마시고. 그런데 그 환경이 주는 산지라는 곳, 높은 고도에 주변에 아라비카 커피들이 막 자라고 있는 그런 환경이 값싼 로부스타 커피를 마시면서도 고급 커피인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자, 그러니 결론은 뭐예요? 인간이 느끼는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냐, 얼마나 변수가 많은 것이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암기식으로 속성을 그때그때 캐치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기억 속에서 속성을 내 기억과 연관시키는, 단맛이 있을 때 소숫강을 씹던 기억이 떠오르는지 아니면 불에다 올려는 달고나가 떠오르는지에 따라서 달고나가 떠올리면 걔는 캐러멜, 캔디 플러스 솜사탕이 되는 거고, 우리가 소숫강을 씹던 것이 나오게 되면 걔는 열이 가해지지 않은 단맛, 허니 혹은 뭐 메이플 시럽, 뭐 이런 느낌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기억과 연관시켜서 속성을 공부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강윤희 교수님의 이 논문은 요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모두 다른 선생님들께서 다 면밀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8분 정도가 걸렸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보여드렸어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오늘이 4주차죠. 4주차이고, 제가 PPT로 보여드린 것 같은데, PPT로 드렸을 겁니다. 근데 PDF로 보겠습니다. 실제로 여러 선생님들께서 얘를 토대로 해서 선생님들이 강의하실 수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커피 시사를 넣어서 최근에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을 한번 여러 선생님들께서 커피 인문학 강의를 진행을 하신다. 그리고 이 강좌가 그런 강좌예요. 커피 인문학 강사 자격증 2급을 취득할 수 있고, 2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험을 쌓아라는 그런 의미에서 보조, 보조로 강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커리큘럼이 몇 개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뭐 예를 들어 제가 한 4번의 강의를 한다고 할 때 2급 강사를 갖추신 분들은 강의 하나를 맡아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바로 이런 슬라이드를 제가 이제 제공하는 슬라이드를 가지고 얘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얘를 공부를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슬라이드가 모두 81장인데 한 2시간 강의를 할 때 30장 정도면은 2시간 강의가 되고요. 실습까지 할 경우에는 한 20장 정도만 강의할 수 있으면 어, 커피 인문학 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커피의 미래를 얘기할 때 빈니스 커피를 갖다가 설명할 수 있다거나, 여기에서는 캡슐 커피가 환경에 쓰레기를 많이 양상함으로 해서 쓰레기 문제, 커피와 환경에 대한 얘기를 강의하실 수 있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생활 속의 그 진실과 오해와 진실이죠. 커피 마시기 전에 양치질 하잖아요.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양치를 하고 나야 커피 맛이 좋다. 그런데 양치를 하게 되면 커피를 마시고 나서 양치를 하게 되면 커피 자체의 pH가 낮아서 그 범랑질, 치아의 범랑질이 훼손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생활 속의 커피와 건강과 관련된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지, 운동하려면 운동을 해서 카페인의 지방 분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1시간 전에, 그래서 카페인이 몸으로 퍼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 1번부터 10번까지는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의 이른바 어느 정도 커피를 알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유인물로 나눠줘서 한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강의를 위해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10가지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서, 커피는 식물의 씨앗이다. 겨울이 없는 곳이다. 4년이 걸린다. 자스민과 같이 꽃잎이 5장이다. 체리만한 크기다. 아라비카는 어, 향미가 좋다. 고급 높은 지대에서 자라고, 로부스타는 낮은 지대에서 자라서 카페인이 2배나 많아서 맛은 좀 떨어진다. 그러나 카페인의 함량이 많기 때문에 음용할 때 주의를 해야 된다. 라는 이런 얘기. 또 로부스타 같은 경우에는 아스파라긴산의 함량이 아라비카보다 많아서 아크릴 아마이드, 로스팅을 할 때 아크릴 아마이드가 유발될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로부스타는 맛도 좋지 않고 카페인도 2배나 많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아크릴 아마이드의 위험도 상대적으로 더 크고, 그런데 로부스타를 고급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벌어지고 있죠. 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커피를 왜 볶아야 되는지, 커피를 볶아야지만 향이 나오기 때문이고 몸에 유익한 성분들이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바뀌기 때문이죠. 원두 길게 먹으려면 냉동실에 둬도 좋다. 카페인, 디카페인은 카페인은 없지만 몸에 유용한 폴리페놀, 항산화 물질들, 클로로겐상 알칼로이드 계열들은 있기 때문에 디카페인 커피라도 항산화 작용에 도움은 받을 수 있다. 좋은 커피란 무엇이다? 산지가 정확한 제철 커피인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지, 이 그림을 가지고 커피 재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제철 커피의 수확 시기를 설명할 수 있는지, 모두 지금 현재 한 120여 종의 커피를 산지에 따라 다른 커피들을 우리가 마시고 있고, 근데 그 많은 커피들이 결국은 61만 전에 아라비카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아라비카는 또 어디서 왔는지를 올라가 보면 케냐의 2700만 년 전에 케냐의 치자나무에서 시작됐다거나, 이렇게, 이건 오늘 강의했던 내용이죠. 색깔이 정보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플레이버 필이고, 오늘 그 앞부분에 커피의 어로마, 향을 즐기고, 그다음에 어시더티, 산미와 바디와 플레이버는 입에 들어와서
후각과 미각과 촉감, 체성 감각이 동시에 작동되는 상태. 애프터 테이스트는 피니시라 그래서 삼키고 난 다음에 이 앞에 나왔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는 종합 최종 판단,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앞이 좋아도 끝에 남아있는 것들이 무거우면 탔거나 탁하거나 문제가 있는 커피인 거고, 앞이 나쁘면 당연히 뒤도 나쁠 수밖에 없어요. 앞이 나쁜데 뒤에가 좋다, 이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앞은 좋은데 뒤에가 나쁠 수 있기 때문에 뒤에가 좋은 커피를 좌우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커피 인생 씨앗에서부터 잔에 담길 때까지를 다 잘 아느냐, 이제 이런 식물학적인 이야기, 그리고 추출에 대한 이야기, 환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공정무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커피 한국사에 대한 이야기, 그죠? 그리고 커피 기원과 전파 세계사에 대한 이야기, 커피와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어, 협회에서 제공을 하게 되면 이걸 영상으로 강의하는 거를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보내는 것이 이제 자격증 취득 과정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 선생님께서 커피 인문학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이제 협회에서 알선해주는, 소개해주는 협회로는 이제 많은 커피 인문학 강의 의뢰들이 오거든요. 이제 물론 그동안 이제 제가 혼자 하고 있었는데 커피 인문학이라는 장르 자체를 제가 열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으로는 이거를 우리가 조직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커피 인문학이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커피 인문학은 인문학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기술적인 것들을 다 거쳐오신 분들이 기술을 가르치면서 이 커피의 영역이 단순히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도 미학, 기술을 통해서 학문으로 올라가는 이런 사고의 영역, 감각을 통해서 진리를 밝히는 쪽이 하나의 학문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커피 쪽의 미래가 밝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문제 내드렸던 그 7문제는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이고 의미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거 한번 문제를 쭉 풀어보시고요. 제가 어, 오늘 밤이 될지 내일 될지 문제를 쭉 풀어드리는 영상을 별도로 촬영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질문 있으신가요? 예.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정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예, 저도 이제 나가 보겠습니다.